자, 일단은 우리가 원가 회계를 시험 문제 나올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시험 전에 요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핵심 정리만 한번 문제도 일단 다 풀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핵심만 조금 뽑아서 정리를 같이 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답 확인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1번서부터 문제를 보시면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있었죠 원래. 그쵸? 제조, 경비, 이걸 원가의 3요소라고 했고, 얘네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주죠. 맞나요?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주시는 것을 무슨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주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원가 행태는 우리가 뭐뭐 있었죠? 고정비, 그 다음 변동비, 그 다음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줬지요. 맞나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게 고정비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라고 하는데, 준변동비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한다?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원가. 그리고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 있더라? 감, 임, 보세가 있더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원가. 얘네들이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고, 준변동비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전력비가 되겠죠. 그쵸? 전력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외워야 될 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기회원가,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넘버 2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선택을 하면 버려지는 안건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거. 맞죠?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 기회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몰원가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매몰원가는 이미 돈을 다 지출을 해버려서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원가를 얘기를 한다. 맞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몰원가는 우리가 장부가를 매몰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부가를 매몰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기본 문제들은 일단 1번 문제가 얘가 나오는 거니까, 거의 원가회계 첫 번째 문제가 계속 얘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자, 다음 중 원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냥 공짜 3번이 정답이었죠. 그쵸?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한다. 왜? 직접비가 대표적인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직접비는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단기 총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기본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의 합이다. 요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원가를 우리는 어떻게 나눴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나눴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원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맞죠?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직접비를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초원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본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더한 것을 우리는 가공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고정제조간접비랑 변동제조간접비로 나올 수도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총 제조 원가는 기본 원가와 제조 원가.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품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고정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아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총원가가 일정한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있고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를 아까 뭐라 했어요? 매몰 원가라 했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그냥 공짜로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그쵸? 제조원가는 500번대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비제조원가는 우리가 800번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문제 6번은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행태에 대해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조업도가 변동하면 변동원가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고정원가,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동원가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무조건 일정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누구랑 똑같다?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고 정리를 여기다 적어드려보지.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퀄 제공품이더라. 제공품이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뭐예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절대 찾을 수 없더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 당연하죠. 매출원가 계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야지 되니까 제공품 계정에서 맞죠? 제품 계정이죠. 제품 계정.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기말 재고액은 무조건 다 재고자산이니까. 기말은 무조건 다 재고자산이에요. 아시겠죠? 기말은 재고자산이니까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의 합을 얘기를 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서부터는 T자 계정이 3개가 필요하죠. T자 계정 3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원재료, 그 다음은 제공품, 그리고 제품이 필요하더라. 세 가지는 모두 다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와 기말이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재료 계정에서는 원재료를 뭐 해야 된다? 매입해야 하고 소비한다. 그럼 소비가 옆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여기 있던 우리 아까 얘네들 세 가지가 그대로 오고 얘네들의 이름이 뭐라 했죠? 얘네들은 단기 총제조 원가라 했고 그러고 나면 우리 대변에 뭐가 나오더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고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가 산출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자 계정은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되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금액을 갖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얘는 풀었다가 다시 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T자 계정이 두 개,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그래서 원재료는 기초가 50, 그 다음 매입이 10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매입이 120이구나. 120, 기말이 5만원. 그러면 5만원 빼주시면 165만원이 나오겠죠. 165만원이 그대로 옆으로 들어가야죠. 제공품 계정으로. 자, 그 다음에 노무비 소비에 150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소비에 200만원. 이렇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40만원, 그리고 기말제품품 재고액은 50만원. 그럼 지금 물어본 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50만원 빼고 나면 505만원이 나오나요? 맞죠? 네, 505만원이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을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래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T자 계정은 두 개. 하나는 제공품, 하나는 제품.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10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5만원, 그리고 기초 제품은 2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자료에 보면 직접 재료비는 19만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15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매출원가가 2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5만원 빼고 나면 여기 있는 금액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와야 하니까 15만원 빼고 나면 39만원이 넘어올까요? 그쵸? 그러면 39만원 하고 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40만원이 나오겠네요.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은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얘네들 셋을 더한 걸 단기 총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더했을 때 총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제조 원가는 23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제조간접비는 총제조 원가의 몇 프로이다? 20%이다. 그럼 총제조 원가의 20%니까 46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제조간접비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직접 노무비의 80%이다. 얘의 80%이다. 이렇게 되니까 80%가 46만 원인 거죠. 46만 원하고 80%가 같은 말인 거죠.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의미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같으면 무조건 뭐 해라? 나눠라. 그러면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100%의 금액이 나올 거다. 그러면 86에 48, 86에 40, 85, 40, 85, 40, 87에 56, 85, 40. 그러면 57만 5천 원이 나오나요? 맞나요? 5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시면 되죠. 얘에다가 다시 0.8 곱해 보시면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230만 원에서 두 개를 빼고 나면 얼마예요? 103만 5천 원이니까 127만 5천 원? 맞나요? 127만 5천 원? 126만 5천 원인가? 그런가요? 126만 5천 원? 네. 빼고 나면 126만 5천 원의 재료비가 나오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값이 되는 게 항상 100%다. 100%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좀 쉽게 풀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을 보시면 문제 11번은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조금 지우고 우리가
재료원가 구입액이 나와 있고 재료원가 사용액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가공원가라 그랬으니까 재료비는 상관이 없네요. 맞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원가니까. 그런가요? 그럼 노무비가 30만 원이라고 했고, 노무비가 30만 원이라고 했고, 제조간접비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온 거죠. 맞죠? 그래서 노무비하고 변동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가 80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 원가는 총제조간접 원가의 50%이다. 그럼 고정제조간접비. 그러면 이 둘을 합친 게 총제조간접 원가니까 그 중에 얘가 50%니까 50%가 80이니까 얘도 80인 거죠.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19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에서부터는 어떠한 금액을 배분이라는 걸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조간접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가 배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배분은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무조건 어떻게 했다? 식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각, 합, 제 해주시면 된다. 각각의 합. 그래서 각각제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는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된 발생 원가 자료이다. 실제 단기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이며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A 제품, B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나와 있고 재료비는 60만 원, 90만 원. 그리고 노무비는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해야 하는데 제조간접비 총액은 얼마더라? 120만 원이더라. 120만 원인데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각각. 그러면 각각의 합.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 거 물어봤어요? A 거를 물어봤으니까 A는 각 60만 원 곱하기 각각의 합은 150만 원 분의 120만 원 제조간접비 120만 원을 나누어 줄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5분의 4가 되니까 80% 아니다. 맞죠? 5분의 4니까 0.8 그러면 48만 원이 나오겠죠? 맞나요? A 거를 구한 거고 만약에 B 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60이 아니라 앞에는 얼마를 넣으면 돼요? 9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72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둘한테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A 비행기의 총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A의 총제조 원가 이렇게 계산해야 하니까 148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기말 제품인가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배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분한다 라고 하게 되면 배분이라는 건 무조건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이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건물은 면적기준,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기계감가상각비는 면적이 아니라 기계의 가액이나 혹은 기계의 생산량, 혹은 기계의 작업 시간 이런 걸 기준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5번서부터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부문별 원가 계산. 계산은 조금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부문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부문별은 제일 큰 일단 용어는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별로 분류짓게 할 거다. 장소라는 게 부문이죠, 부문.
그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부문별의 뜻이고,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조부문비의 배분인데, 우리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후 배분법이 있더라. 맞죠?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나 계속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핵심만 딱이라고 해놨어요. 핵심만 딱이라고 해서 얘만 계산하는 것만 따로 묶어놨으니까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거고,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가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 시험 문제는 다 풀어지니까. 그래서 15번 문제는 보조부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4번 단계 배분법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배부한 후에 조립 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조립 부문의 총원가는. 그러면 얘도 일단 문제를 풀었다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설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력 부문하고 그리고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비 부분은 자기 부문 발생액이 80만원,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40만원, 그리고 6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설비 부분을 먼저 배분을 할 건데, 설비 부분은 지금 직접 배분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조 부문끼리는 주고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그러면 설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설비 600대 200. 설비 부분은 600대 2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60만원하고 20만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비 40만원을 배분을 해줄 건데, 전력 부문비 40만원은 전력 부문이 어떻게 됐죠? 500대 500인가요? 그쵸? 배분 기준이 500대 500이니까 20만원씩 나눠주시면 되겠죠?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는 보조부문 제조간접비 원가를 배분한 후에 조립 부문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조립 부문의 총 원가는, 얘네들의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총 원가는 140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80만원, 76만원의 보조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 총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배분법이라 그랬죠, 또. 그쵸?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앞에가 성형이고, 그 다음에 조립, 그리고 수선 동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분이 80만원하고 76만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선 부문서부터 배분을 해봅시다. 수선 부문은 동력 부문에다가 안 준다. 그쵸? 그래서 동력 부문에다가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은 300대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300대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6까지 48만원하고, 그 다음에 32만원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거 다 배분하는 건 다 각합제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력 부문비를 배분할 건데, 4,500대 3,500. 4,500대 3,5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76만원이니까, 76만원을 식을 써야겠다, 그쵸? 눈으로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 물어봤어요? 조립 부문 거 물어봤으니까 조립 부문 먼저 할까요? 나는 3,5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8,000인가요? 분의 76만원. 그쵸? 그러면 82, 89, 72, 9
그래도 계산기 써야 되겠다. 그쵸? 얼마 나와요? 3,500에 곱하기 76만원 나누기 8,000 해주시면 332,500원이 나오네요. 그쵸? 앞에 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조립 부문 것만 지금 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652,50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알면 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18번. 18번은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용역수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으로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배부 3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공짜. 그쵸?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단계배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쪽을 다시 또 지우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간접비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계정의 차변에 우리는 실제 소비액, 대변에 예정 소비액.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차이를 배부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부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배부 차이는 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맞죠?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매출 원가 가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매출 원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례 배분법 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영업외 손익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건 그냥 세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19번을 그대로 숫자를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자 그려서 실제 예정,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해년도 초 예상액은 100만원, 그리고 예상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2만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50원이 나올까요? 그쵸? 배부액이 50원. 50원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한 금액은 80만원이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13,000시간이더라. 그럼 515, 5, 35, 그러면 65만원이 나오나요? 그쵸? 그러면 실제가 더 크니까 과소배부, 얘가 더 크니까 과소배부 되었다. 얼마가?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T자 그려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0,000원이다. 예정 배부율이 10,000원이 나왔으니까 그냥 10,000원에다가 예상 노무 시간은 아무 의미 없고 실제 노무 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예상 노무 시간은 어쨌든 이 밑에 있는 게 나와 있는 거니까 배부율을 구하기 위한 건데 배부율이 나와 있으니까 신경 안 써주셔도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예정 소비액이 우리가 100만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은 140만원이었다. 그러면 또 실제가 더 크네요. 그쵸? 그러면 또 똑같이 과소배부 얼마? 40만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실제 소비, 예정 소비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 풀었던 것만 다시 얘만 지우고 우리는 원가액계를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누어 주고 우리는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갖다 쓸 건데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별을 한다. 이렇게 됐죠. 자, 특징은 개별원가 계산은 무슨 생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 그쵸? 그리고 무조건 부등호의 크기는 어떻게 되더라? 무조건 개별이 크더라. 그러니까 정확도도 개별이 높고 시간도 개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개별이 많이 든다. 이해가 됐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21번 문제를 보시면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개별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정확도 누가 더 크다? 개별이 크다. 상대적으로. 무조건 부등호는 이쪽으로 가 있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이 노력과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 종합원가 계산 대상 기간에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전체 생산량으로 그냥 총 원가를 나눠주시면 그냥 한 개당 원가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2번을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고 작업 원가표, 동그라미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 관련. 맞죠? 우리 아까 여기서 얘가 제조 간접비 계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조 간접비 계정에서 실제 예정.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4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주문 생산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으로 오게 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큰 숙제가 뭐라 그랬죠? 기말 제공품의 평가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었죠. 맞나요? 네, 우리가 금액 끝까지 계산하는 식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될 건 얘네들에 대한 평균법,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어떻게 계산한다?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을 더해라. 기말 수량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빼주시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완성 수량의 기말까지만 계산하면 얘가 무슨 법? 평균법. 얘가 끝까지 계산하면 선입선출법이더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3번을 보시면 23번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이니까 끝까지 가시면 돼요. 끝까지. 자, 그러면 완성 수량이 나와 있나요? 완성 수량?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제공품 계정을 하나 그리셔서 제공품 계정에 기초, 그리고 착수, 그리고 완성, 기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손이 여기로 들어가죠. 공손, 감손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불량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완성품의 수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품 수량은 2000단위라고 했고 2000단위에 플러스 기말은
2000 단위의 조업도가 50%니까 1000개. 다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1000 단위의 완성도 60%니까 600개. 그러면 2400개가 정답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24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4번을 보시면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수량 계산 이제 공손이 나왔어요. 얘에다가 갖다 집어 넣으실 거예요. 그쵸? 얘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T자 계정을 그냥 하나를 그려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초 수량이 200개, 단기 착수 수량은 900개. 그리고 우리는 기말이 120개인가요? 기말이 120개, 공손 수량이 80개. 그럼 200개 빼고 나니까 완성품 수량이 900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몇 프로래요? 8%. 8%. 그러면 8, 9, 72. 맞죠? 72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비정상 공손은 몇 개? 8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25번은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T자 하나 그려서. 자, 기초 수량이 3000개.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은 2300개. 그리고 공손품이 200개. 그리고 기말 수량이 1100개. 그러면 1300개 빼고 나니까 완성품이 4000개인가요? 맞죠? 완성품이 4000개고,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프로? 3%. 그러면 3, 42, 120개가 정상 공손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예요? 80개. 200개가 공손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자 보시면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의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T자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T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T자 그려서 기초가 2000개, 그리고 단기 착수가 8000개, 완성품 수량이 9000개, 그리고 기말이 500개. 그러면 공손 수량이 500개가 생긴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공손 수량이 500개가 생긴 건데, 자, 공손품이란 폐기 처분 또는 매각 처분 이외의 용도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네.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3%로 가져간대요. 첫 번째. 그러면 완성품을 3%를 가져가면 3, 9, 27, 270개니까.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230개가 나오나요? 그쵸? 네, 정상 공손 수량이 270개. 그러니까 일단 2번이 틀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는 완성품의 5%로 가져간다. 그러면 5%면 우리가 5, 9, 45, 450개니까. 그럼 비정상 공손은 50개.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 대신에 원가액의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는 일단 시험 보실 때 무조건 패스하세요. 계산 문제는 실기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산에서 한번 꼬이면 내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럼 거기서부터 멘탈이 저 세상 가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숫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일단 패스. 크게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빼먹으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시고 실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복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